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3일입니다. 네, 어제 네, 알트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새해 선물일 수도 있고 제가 뭐 26년 큰 계획 같은 거는 이제 대충 다 올리긴 했는데 사실 그 23년에서 25년과는 다르게 그때는 이제 연단위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도 그때는 이제 사이클 그대로 간다 하면은 올라간다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정했었던 건데 26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클 이론대로 가면은 26년은 1년 내내 하락장의 시작인데 그때까지 이번에 비트가 올라온 걸 보면은 걸로 봐야겠다. 어, 이번에 비트가 좀 다르게 올라온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걸로 보자. 예. 제가 뭐 26년 계획을 이 선형에서 근데 원래 보통 큰 시간 단위에서는 선형보다는 로그 차트를 더 이제 신뢰도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본다면은 네, 이번 년에 50만 달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년 단위의 계획이니까 아, 어쨌거나 이번 년에 이 선형에서의 이 추세선을 세 번을 맞고 뚫어내지 못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년 이제는 이 까마득했던 제가 코인을 시작했던 17년도 보시면은 특별한 조정 없이 짧은 시간에 단기 폭등을 해냈었고 그 광기 이후에 어떠한 지지선도 테스트하지 않으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에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1년에도 뭐 횡보는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다진 다음에 오르긴 했지만 이때 역시도 이렇게 별다른 조정 없이 이게 이제 한 비트로만 마이너스 40% 정도짜리 조정인데 이거 하나 말고는 뭐 별다른 거 없이 알트장은 뭐 이때 왔었으니까 네, 어떠한 매물대도 만들지 못하고 급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만들었던 매물대를 한 번 더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올라고 여기에서 이때 받았던 메이저 지지 구간을 또 테스트하나 싶더니 죽었었죠. 네, 17년과 21년은 급등, 이때는 완전 급등, 이때는 급등 후 한 번 더 여기에서 반등을 튕겨내준 장세라고 이제 크게 보면 될 것 같은데 23년부터 이번에 시작된 상승은 조금 궤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5만 달러 아래로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번 사이클과 똑같이 하락폭을 보면은 최고점 대비 최저점 22년에도 마이너스 70%, 80%, 이때도 마이너스 90%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다지고 올라왔어요. 오랜 기간 동안. 뭐 여기는 이제 조금 약하긴 하는데 현재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반년짜리. 사실 17년, 21년에는 이런 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4년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못하고 반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17년, 21년에는 그냥 쭉 올라갔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때 이제 개미들이 다 반년 동안 떨어져 나간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고점일 수도 있겠다. 쌍고점 맞고 떨어지나? 이 생각이 지배를 했었으니까 공포지수도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높았고요. 아무튼 이러한 다져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떨어진다 해도 저는 이번 년에는 여기를
아래로 이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사든 뭐 크다면 크지만 이제 연단위 얘기니까 비트가 마이너스 40%가량 최악의 경우에 이 안에서 하락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놓고 내려오면은 비트에 대한 장투 비중을 다시 높이겠다 라고 블로그와 텔레그램에 쓰게 된 그런 어,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저 크립토 누보라고 요즘에 이제 마이닝 코스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신뢰도가 있는 지표는 아니에요. 백테스팅도 굉장히 적게 됐고 이때 이제 마이닝 코스트가 10,000달러에서 놀 때 비트는 70,000달러까지 갔었고 격차가 굉장히 큰데 어쨌거나 이제 채굴 비용이란 게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현재 전 세계 평균 마이닝 코스트가 75,0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 19년, 20년쯤 때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채굴이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완전히 미국이 그 텍사스 지역 세금 면제 지역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채굴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아이렌이라던가 여러 빅테크 AI 쪽 기업들도 채굴을 하면서 매출을 충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비트를 채굴하는 그게 누가 보면 이제 전기 낭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는 전기는 세이브가 잘 안 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발생을 하면은 생성을 하면은 이제 뭐 짧은 소비 기한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남은 전기를 이용해서 비트를 대부분 채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는 아니고 뭐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돈은 에너지가 될 것이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사람마다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에너지를 곧 없어질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상품의 개념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려보면 그래도 투자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잡설이 길었는데 해시리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8만 달러, 9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네, 해굴자 항복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게 예전에 24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바이지프가 2번 뜨면서 갈 때 됐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뭐 세배론까지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확신했던 적이 이제 블로그에도 글이 남아 있는데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때 1년 반 전에 6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 시에 이제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는 8만 달러에서 해골자 항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트의 그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해골 비용 그런 채산성에 대해서 하방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차트는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해주지만 이러한 큰 점들을 고려를 해볼 때 아까 얘기했던 매물대를 확실히 쌓고 올려왔던 거 여기 조그맣게도 있죠. 네, 21년, 17년에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웠고 폭락하고 한 달만 버텨내면은 다시 다 원금 회수되고 뭐 그런 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개미들이 힘들었다고 느낀 게 횡보하는 기간이 계속 너무 길죠. 그래서 지쳐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코인파는 이제 매력이 없다 소리 나오고 미장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25년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코인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하는 분야로서 26년에도
코인 투자를 하든 않든 코인 쪽은 계속 서칭을 할 생각입니다. 네, 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생겼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주룩주룩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주룩주룩 하락의 확률은 상당히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알트들이 폭등한 것과 다르게 지금 제가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버추얼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고, 어제 주인공은 페페였죠. 이런 식으로 알트가 폭등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로 비트는 폭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자대고 그러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CVD나 선물 거래를 보더라도 지금 이 상승이 선물로 들어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거래량만 봐더라도 선물에서, 이게 이제 선물 차트니까 선물에서 숏을 스키징 시키면서 꾸역꾸역 올리면서 시간을 버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여태까지 한 두세 달 동안 심하게 눌렸던 알트들의 잠깐의 반짝임, 반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비트보다는 알트들이 더 장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포트폴리오가 알트가 비중이 많은 편이고, 알트장을 상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쁜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덜 차트로 보면은, 네, 제가 뭐 빨간색 부분이 매수를 했던 지점이고 파란색 부분이 매도를 했던 지점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볼까요? 수익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하락의 기간이란 게 상당히 길었는데, 만약에 이게 하락이 잠깐 끝나고 단기 반등으로 그칠지라도 이게 기간적인 소모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평을 옆으로 눕히고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슬슬 눕히면서 다시 한번 발산하는, 적어도 202평까지 간다고 해도 지금 거의 2배 좀 안 되는 그런 알트들 장이 올 것 같은데, 시간을 볼까? 우리가 하락이라고 했던 거, 여기에서 이제 급락이 오고 지금 거의 2달, 3달 내내 알트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하락 기간이 끝나고 단기 반등 사이즈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보면은 여기라고 보죠. 끝난 거라고 보면은 382의 시간 동안만 단기 반등이 온다 해도, 그리고 다시 하락이 온다 해도 1월 28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상방을 보면서 눌림 매수, 눌림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장에 대한 가능성을 준 게 어제의 알트들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은 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지금 언제 매수매도 세팅을 해놓은 건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2월 중순 정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불 0.618까지는 전체 홀딩을 해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속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로그로 봐도 이제는 단기 하락을 뚫어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하락 기간에 대한, 여기로 잡을까요? 여기로 잡을까? 지금 돌파를 해낸 시점으로 가깝게 이 정도로 잡으면은, 이 정도 잡아도 이 하락 기간에 대한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1월 15일 혹은 뭐 1월 중순 말까지는 비트가 조금 더 반등을 지속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재 어제 급등 이후에 추가로 매수를 한 건 없지만, 만약에 눌림이 나와서
뭐 한 88K, 89K 이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평에 대한 돌림이 발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88, 89K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같은 가격이라도 매수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긴 한데 같은 가격이라도 어느 시기에 그렇게 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살아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매매를 해왔던 방식이고 이더는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은 4시간까지 과매수가 다 떠 있고 매수를 할 위치는 아니지만 굳이 3120에 팔고 조금 떨어져서 3050에 다시 살려고 하고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는 단기 반등장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걸 노리겠다. 지금 팔고 여기에서 다시 사보겠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숏을 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이제 12월부터 반등이 온다면은 한 달 정도짜리의 단기 반등 사이즈는 올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가 시작이 된 거라면은 그래도 1월 내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게 보면은 한 이 정도에서 수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네, 비트는 그런 게 이제 없는 상태고 여기 98K 로그 너분하죠. 수세선을 넘었고 이 로그 사이즈에 대해서 여기 49K부터 이어져 온 이 단기 반등의 사이즈 그래서 추세선은 하방 이탄하고 리테스트는 그래도 한 번은 주는 게 맞지 않냐. 그 리테스트 선과 기간이 만나는 곳이 1월 5일에서 1월 15일 사이고 한 98K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가 3,000불 퍼센트로 따지면 3% 올랐는데 버추얼 같은 경우는 비트가 3% 오를 때 알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튀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어제 긍정적인 거는 밈들이 좀 많이 튀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좀 도박성,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밈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거가 4시간 202평을 며칠 만에 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니? 2025년 10월 10일에 폭락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4시간급에서 완벽히 돌파를 해냈다. 그렇단 얘기는 82일짜리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그 단기 반등 기간 한 38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1월 정도는 한 달 동안은 조금 여태까지 마음고생한 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저런 자금 유입의 수혜를 못 받는 그 알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번에 그 25년에 정말 핫했다가 상장하고 나서 다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뭐 하이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모나드라던가 그런 것들 그거는 제가 단타로 좀 들고는 있는데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소액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결국 이더가 많이 올라야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라나도 비트도 이더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최소한 단기 반등에 대한 구분응선은 어제 상승으로 다 넘었다. 우리가 비트가 맨날 푹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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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절여졌을 텐데 지치고
이러다가 보통 원웨이로 가면은 이 폭직폭직이 또 반복될 것을 노리고 숏, 롱, 숏, 롱 이렇게 반복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원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간에 이때 이제 결국은 다 털려버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데 네, 여전히 상방을 좋게 보고 있다. 언제? 1월 한 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때까지의 이 하락이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 기간이 정도 도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어제 이 미약한 정말 미약한 상승이지만 이때랑은 결이 다른 여러 추세선을 넘어가는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뭐 90, 88K 뭐 이 정도 87K가 온다면은 이전 88K, 87K와는 다르게 매수를 더 추가를 하는 게 옳아 보인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제 알트 단기 반등이 새로운 큰 데드캣이든 아니든 간에 페페는 어제만 해도 한 60% 올랐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씩 팍팍 터져주면서 하락에 대한 손실분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1월에는 영상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도 평소보다는 글이 조금 적을 것 같고 1월 말에 제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1월은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그래도 매매는 꾸준히 할 거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보통은 텔레그램에는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